오늘 이 시간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윤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양대 시장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오늘입니다. 시장 모습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죠. 일단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이렇다 할 시장 내 모멘텀 사실은 부재한 가운데 전반적으로 6월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용히 아마도 마무리되어 가는 그런 상황들의 초입 국면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7월 초가 되면 이제 시장 내 또 다른 이벤트, 또 다른 이슈들이 대두가 되겠죠. 결국은 7월 초 다들 예상하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아마도 2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에 앞서서 6월 달 이제 그동안 이제 시장 내에서 예상이 되었었던 두 가지 핵심 이벤트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첫 번째가 FOMC의 금리 인상, 지난주에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가 어제 새벽에 이제 들려왔었던 중국 A주의 MSCI 지수 편입 부분. 이 두 가지 핵심 이슈, 핵심 이벤트가 마무리가 되면서 결국 시장은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의 어떤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어가는 과정, 해소되어지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조용한 아마도 6월 말까지 이런 양상들이 진행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첫 번째가 바로 달러화의 강세 움직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달러화의 강세 움직임, 물론 지난밤 다소간의 달러 인덱스 약보합 마감을 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달러화의 강세기죠. 그리고 영국과 EU 간의 브렉시트에 대한 협상 개시, 이런 부분들로 인한 전반적인 영국 파운드화의 약세, 유로화의 약세기죠. 이에 따른 달러의 강세와 더 나아가서 최근 들어서 이제 그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다. 금리 인상은 이미 지난주에 했지만 하반기 추가 인상의 가능성이 한칸 높아지게 되면서 여기에서 결국 달러화의 강세 부분이 새롭게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들. 한 가지 더 더해져서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이슈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불거지고 있죠. 최근 원비어의 사망,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일파만파 글로벌 시장 내에 확산이 되어 가면서 달러화, 소위 말하는 안전자산에 대한, 안전화폐에 대한 가치, 달러화의 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달러 인덱스 한 97포인트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부분들 결국 최근 외국인들의 수급하고 한번 연관을 지어보실 필요는 있어 보이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의 움직임, 그저께 시장의 움직임, 그저께 외국인들은 사실상 우리나라 시장 한 5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를 보였죠. 근데 하지만 어제 다소간 좀 한 2, 3천억 원의 순매도, 중국 A주의 영향이다, A주의 MSCI 신흥지수 편입 영향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실질적으로 달러화의 움직임에 따른 그런 외국인 수급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또 나타나고 있는 국제 유가의 하락 역시 이 그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국제 유가가 소위 말하는 재고의 증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45달러를 하향 돌파해서 이런 42달러, 43달러 선에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어제 저녁에도 2%가 넘는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과연 정말로 재고에 대한 부담, 재고 증가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공통적인 측면을 찾아본다라면 달러화의 강세 부분이다. 달러의 강세가 나타나게 되면 외국인 수급에는 절대 긍정적일 수 없다라는 부분들 꼭 확인을 해보시면서요. 그러면 외국인의 수급이 다소간 지금 이제 혼조 양상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면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종목군, 어떤 업종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것이냐. 물론 변동성 부분은 시총 대형주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업종군, 종목군, 결국은 시장의 무게중심점이 이동해 나가는 그런 어떤 그 길목에 서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다라는 생각인데요. 그 부분들이 결국은 옐로우 칩 주식들에 대한 관심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그 수출의 변화, 수출주에 대한 관심, 이런 쪽보다는 정부가 지금 현재 상당히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내수 부양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필요해 보이는 상황일 것이다라는 점. 그리고 정부 정책과 상당히 시장은 밀접하게 움직입니다. 최근 그 통신주의 예를 들면 아마도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쉽게 이해가 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통신주 그리고 한동안 상당 부분 사실상 통신비 인하에 대한 압력,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기에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이 결국 4차 국정기획위원회 보고와 맞물리게 되면서 그 결과물 자체가 자율적인 해결 방법으로 진행이 되어 갈 것이다. 그리고 선택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료 폐지로 선회를 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 자체는 무산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띄어지게 되면서 이 부분들이 결국은 3대 통신업, 이동통신 3대 업체들의 어떤 주가 하방 압력에 대한 완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떤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아마도 정책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이제 아마도 대기업군들과 중소기업들 간의 상생 과정이 조금은 더 심도 있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아마도 그 다음 타겟이 무엇일까? 다음 과정, 다음 다소간의 지금 상생을 만들어내는 구조조정과 관련된 이런 업종군들이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아마도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좀 골목 상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져보게 되고요. 골목 상권의 어떤 정부의 규제 부분, 정부의 규제 강화 부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은 더 그러니까 좀 편하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군, 업종군들이 결국은 편의점 업종군들이 되게 될 것이다. GS 리테일과 BGF 리테일에 대한 관심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사실상 그들의 인적 분할 이야기가 나온 이후 인적 분할 어떤 비율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의 다소간의 좀 불만, 이런 부분들로 인한 주가의 급락 부분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엊그저께 또 이제 KTNG에서 실질적으로 관련형 담배 출시를 예고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나타나게 되면서 지금 현재는 필립 모리스의 관련형 전자담배 지금 독점 판매를 하고 있죠. CU에서. 그래서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결정력 내지는 이 부분에 대한 시장 내에서 독점력에 대한 어떤 다소간의 좀 와해 분위기, 다소간의 좀 둔화 분위기 나타나게 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조금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아마도 시장, 일단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골목상권과 관련된 그런 압력 부분에서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유통업종 중에 하나가 편의점 업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투자 포트폴리오 사실 좀 담아두시는 것도 그렇게 나쁜 어떤 투자 전략은 아닐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